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진짜 이 모든 학문들이 이제 융합되는 시대라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말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종교, 영상에서 마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마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뇌과학자들이 점령하는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과학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어, 가 오면 더 뭔가 믿음이 가잖아. 그쵸? 증명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 저는 영성이 뇌과학하고도 같이 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대중을 위해서, 대중의 눈높이를 위해 맞추기 위해서. 나도.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몇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뇌과학자들 얘기를 조금 가져왔는데 그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원두 소장이라는 분은 이분도 이제 명상하는 알아차림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재승 교수님이 그 아이들 교육 관련해가지고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얘기하냐면 결국 이 메타인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면서 보통 자기가 무엇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만 거기서부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궁리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결국 그 메타인지라는 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 오히려 AI 시대에 이렇게 갈수록 더더욱 기존 그 알아차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 온라인 강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 저희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수업을 했던 거 복습 잠깐 했는데 혹시 지난주 수업 뭐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링크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도 이 기존 영성에서 얘기하던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이제 뇌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MBSR 연구소의 안희영 소장님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판단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 감정,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결국 생각과 감정이 어떤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이제 보통 그 기존의 학문에서는 메타인지까지만 얘기하는데 메타노이아의 의미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관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우리 관념을 이제 재규정됐을 때 현실도 반드시 재규정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철학이자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짜 더 깊이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정말 뇌과학자들이요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뇌과학자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딱 이 내각에 대해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너무 해야 될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것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뽑아봤어요. 음. 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내측 전전도 피질, 후대상 피질. 용어부터 너무 어렵죠? 외워지지가 않는 거야. 안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진짜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물론 이제 영성적인 용어들은 또 반대로 과학자들이 보면은 또 어렵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이거만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나라는 허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회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DMN이라고 합니다. 자, DMN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이 DMN이 억제되는 게 관건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거나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런 허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로 뇌과학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뇌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는 바로 DMN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자, 기억해 두세요. 어, 재밌죠? 그래서 일종의 자아서사 생성기예요. 어. 자, 그리고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라는 가상의 주인공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믿음, 음, 나, 나라고 하는 그 가상의 주인공이 거주하는 부분이 있어.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후대상 피질은 나라는 존재의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자전적 기억을 담당하는 저장소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보면, 요렇게 이제, 지금 전전기억, 전대상 피질이, 요렇게, 요 보이시죠? PC, 그 다음에 ACC라고 해가지고, 요런 부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뇌의 부위를 의미하고, 그리고 나라고 여기는 어떤 영역은 바로 요 앞부분에 있대요. 어, 자, 그래서 이게 얘네가 여기가 이런 음, 우리가 어떤 이 허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러한 이제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이 뇌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어, 재밌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 DMN을 우리가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 자, 이거를, 어떻게, 어, 비활성화 시키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 윗바사나의 관점 전환. 자, 윗바사나는 말 그대로 관점 전환이거든요. 내가 기존에는 똑같은 나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관점 전환이잖아요. 어, 그럴 때 그 관점 전환은 거기서의 의미와 가치가 알아지면서 통찰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거를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이 바로 윗바사나인데, 어, 자, 기존에 고착된 신경회로를
그 패턴을 뚫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면 이때 뇌는 현상을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통찰이에요. 통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말하면 데이터 처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는 이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캡처하고, 그러니까 관찰 행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윗바사나는 이 데이터를 다르게 정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많은 생각 감정들이 계속 막 데이터가 지금 뇌회로 해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우리가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동일시돼 가지고 내가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띠는 그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딱 잡아채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딱 캡처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윗바사나는 그 데이터를 다르게 정렬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한대요. 그래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고 전전두엽하고 변연계 사이의 조절 회로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뇌에 불필요한 기본값이 있었어요. 디폴트 세팅. 그거를 지우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끄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인데, 이 명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감각을 섬세하게 해주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딱 떡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완전 동일시 돼가지고요. 그 어떤 두려움, 불안, 그거에만 꽂혀 있어요. 그것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이 내가 기존에 못 느끼던 여러 가지 감각들, 섬세한 감각들을 이제 우리가 막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알아지잖아요. 음. 자,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뇌한테 갑자기 엄청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주입하는 효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 활성화. 다채로운 감각의 데이터를요, 우리가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입장에서는요, 기존에는 이 어떤 고착화된, 특정 데이터에 고착화돼 가지고 그것만 처리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막 감각이 막 들어오면 그거를 거기에 끄달려 있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뇌도 모르게 그 생각을 이제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강박적으로 하던 생각, 그것도 처리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 감정도 처리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는 환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까 그 내측 전전두 피질 MPFC라고 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이 자아가 나는 어떠어떠해. 그러니까 나는 늘 피곤해. 나는 늘 불안해. 나는 늘 두려워라고 생각하던 그 자아가 일종의 이제 자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비유를 하면 그 공장에 과부하를 걸어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의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따지거든요. 뇌는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하고 서사를 뭔가 이제 그 서사를 만드는 자아의 서사를 만드는 MPFC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공장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 인지적 차단이 일어나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각 인지적 차단이라고. 그래서 대상을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내가 사실은 어떤 특정 생각이나 감정에 꽂혀 있어서 그걸 패턴 반복하는 상태는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상태고요. 그 단단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지 내가. 그것 자체를 이제 셧다운 시켜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감각에 관심을 갖고 다른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가 여행을 가면 전에 없던 감각들이 막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그쵸. 새로운 감각이 막 일어나면 여행 가서 막 즐겁고 새로운 감각에 노출이 되면서 뭔가 신선한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게 잠시 잊어지잖아. 그런 원리. 이해되세요? 어. 그때 그게 서사가 붕괴되는 거야. 음. 즉 좋죠.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습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굉장히 고정관념이 단단해지거든요. 그 상태는 사실은 내가 패턴 반복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안 돼. 그거는 뇌도 그러니까 뇌가 원하는 거야 사실. 뇌는 새로운 거를 싫어해. 효율에 최적화되어 있는 뇌로서는요, 새로운 자극이 싫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뇌 사진 어 요거 다시 보면 이 두 개 부위가 담당을 하는 게 어 윗바사나, 그러니까 사띠와 윗바사나의 신경학적 기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전전두엽 은 고차원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주의력 제어를 하고, 그리고 사띠를 수행할 때 주의를 현재, 지금, 지금에 고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전대상 피질은 일종의 감시 장치. 그러니까 마음이 딴 생각을 하거나 새려고 할 때, 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으로 빠지려고 할 때 이거를 즉각적으로 탐지해서 다시 그 주의 집중을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꾸준히 하면 이 두 영역 사이의 신경 연결성이 강화된다. 두 영역이 서로를 돕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인지적 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거예요. 사실 감정 조절만 잘해도 여러분 삶이 진짜 편해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감정 조절 못해서 생기잖아요. 일할 때도. 사업, 뭐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이 두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감정적인 반응 모드에서 벗어난다는 거. 객관적인 관찰 모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소연쌤 어서 오세요. 맞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느라고 집중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소연쌤. 네. 죄송해요. 어. 자, 그래, 맞아요. 주변은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들은 이 연결 부분이 약하다고 보면 돼요. 어,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사띠하고 윗바사나를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소연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부분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강화되면 요 두 개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이 또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 이라는 거는 결국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 생각, 데이터가 막 처리되고 있을 때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에 딱 주의를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사띠고,
그리고 여기서의 통찰이 일어나고 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윗바사라인데 고러한 영역들을 뇌에서 여기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이제 고런 얘기들 하고 있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뇌는 사실 뇌라고 하는 이 우리 신체 부위는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수신기 역할을 해요. 사실 여러분 모든 수많은 가능태 그리고 정보 무한대의 정보들은 이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거를요 다 못 쓰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내 무의식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내가 그 잠재력을 써야 돼. 우리 잠재의식 안에 그리고 더 깊은 심층 무의식 안에 그 정보의 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자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이 사유 수행을 하면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걸 못 쓰도록 가로막고 있던 게 분별의 벽이 허물어지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이 활동이 결국 뇌를 이렇게 발달시키는 것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둘 다 하라고 말해요. 이왕이면 출탁동시잖아. 그쵸? 의식 수행도 하고 뇌가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도 하면 더 도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술을 자주 마신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이제 뇌를 망가뜨려요. 뇌가 더 데이터를 잘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어 그럼 결국 뇌가 망가지면 반대로 또 의식적인 부분도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음. 자 그렇게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는 사실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죠. 우리 감정도 굳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다루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다. 그렇다고 전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건 다 괜찮아. 적당히. 어. 너무 또 그거를 안 해야지 하고 애쓰는 것도 그것도 굳은 마음. 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 내 삶을 중도의 시선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